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고 조기 보궐대선은 53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손범규 전 의원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호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오늘도 아침 7시 반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택시가 한 대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미용사 자매죠. 올림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정송주 원장이 동생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송주 원장과 정매주 씨가 이제 머리와 화장을 같이 담당하는 나흘째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이어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차례로 또 자택으로 들어갔는데 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매일매일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고 한 말씀 가세요. 해주세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매일 오시기로 한 거예요? 네, 어떤 말씀 논의하실 사건 건가요?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변호인단 이제 공부를 맡고 계신 우리 손범규 변호사께 좀 여쭙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 기자들이 묻는데 일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거든요. 유영하 변호사하고도 좀 통화를 하시고 박 전 대통령과도 매일 좀 통화를 수시로 하신다면서요? 박 전 대통령과는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데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뭐 오늘이나 어제 통화한 일은 없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근황 이제 전화로 이제 물론 말씀을 나누신다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발목 접질린 것도 있고 보일러도 좀 뭐 고장이어서 방이 춥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떤가요 지금 상태가? 그 발목이 겹질리신 것은 그 관저에서 나오실 때, 청와대에서 나오실 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시면서 발목이 이렇게 겹질린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제가 전번에 월요일 날 가서 뵈니까 발목이 좀 이제 많이 좀 불편하시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그 다음 주에 있을 검찰 그 출석이 뭐 그 어려울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좀 이제 안정적으로 집에 좀 계시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검찰 출두를 못할 정도는 아닌가. 네, 지금 검찰 출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4일 남았습니다. 지금 유영하 지금 변호사가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저희가 그걸 이제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안 되는데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밀을 유지해야 되고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뭘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걸 이렇게 막 알리는 것은 그 변호사의 도리도 아니고 근데 다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수사를 앞두고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라는 데가 가면 뭐 어떻게 되는 데고 어떤 식으로 물어오고 뭐 어떤 식으로 할 테니까 어떤 식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조언을 해드리는 거다. 근데 일각에서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200조 전후에 질문을 이미 좀 다 압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날을 바꾸거나 하더라도 하루에 다 끝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좀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물어볼 얘기가 많고 그렇다면 답변을 위해서 뭐 아까 비밀이라고는 하셨지만 준비할 것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박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다. 아니다. 불구속 수사할 거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되는 대로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저희가 뭐 조사 받는 입장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뭐 찍찍해처럼 찝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영장이 그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 주말과 또 일요일, 월요일까지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국립현충원에 이제 부모 묘소를 가보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뭐 그게 공개되거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요. 아, 네. 네. 제가- 그 박전, 네. 저는 변호 준비에 바쁘지 네. 그런 쪽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않았는데. 네. 네. 그거는 네. 어떤 뭐 정치적 문제인데 또 그런 문제를 저하고 의논하지는 않으셨으니까. 네. 박 전 대통령 뭐 실제로 월요일에 만났다고도 하셨고 또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검찰 출석을 앞둔 심경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대통령님의 네, 매일 뭐 예, 이렇게 얼굴을 몇 보고 차례씩 있으니까. 직접 전화하셔서 네. 통화하신다고.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뭐 그러시는 것 같지 않고 상당히 초탈을 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놀랬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신 측면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는 게 부당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침착하시고 초탈하시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저렇게 참 저럴 수가 있나. 보통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오늘 펑펑 오신 울었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펑펑 울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날 자택에서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옮겼을 때 좀 와전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제가 그 청와대에서 오셨을 때 그 자택 앞에서 뵙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는 이제 뵌 사람이 딱 한 분인데 그 민경욱 대변인이 잠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 민경욱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 네, 아니 뭐 그때도 뭐 어떤 짤막한 성명 이외에 박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상태시다 이런 말은 특별히 전해진 건 없는데, 전화를 이제 매일 그 이후로도 직접 면담하진 않지만 서너 번씩 직접 또 거신다면서요. 주로 거시면 뭐 아무래도 법률적인 그 대비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전화를 주로 거는 입장입니다. 검찰에 나가셔서 물론 아직 뭐 전략일 수도 있고 아까 방침이 완전히 뭐 공개할 수 없는 거다고 했지만, 어떤 거를 검찰이 이제 조목조목 추궁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신다는 원칙이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송에서 이렇게 그걸 여기서 발표한다는 게 그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네. 그건 검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네. 검사가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수사의 주재자가 있는데, 수사의 주재자 앞에 지금 그 가서 지금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방송에다 대고 이런 말 하겠다 저런 말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가 않죠. 오늘 그럼 오셔서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질문이 궁금한 거는 비밀이다. 좀 이런 것은 뭐 밝히는 게 검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손 변호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어떤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저에 계실 때 네. 대통령직을 상실하시고 관저에 계실 때 그때는 이제 대부분 언론의 논조가 어땠냐면은 왜 빨리 안 나오냐 거기를. 응? 대통령도 네네. 아니면서 즉각 나와야지. 왜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자연인이 돼버렸는데 네네. 왜 이렇게 뭐 대통령 행세를 하냐 뭐 이런 쪽으로 들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저에서 이제는 자택으로 저렇게 오시게 됐으면 자연인으로서 소위 소프트 랜딩하고 연착륙 할 수 있게 네네.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이렇게 지켜보고 놔둬야지. 카메라를 다 배치하고 저 지지자들도 또 막 계속 저러고 있고 카메라도 배치하고 그래야 돼. 너무 2층하고 옆에까지 카메라를 배치하고 하니까 커튼도 치지도 못하고 네네. 거기 이제 그 자유롭게 안에서 활동하실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창문도 못 연다고. 창문도 열 수도 없고 거기 커튼도 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완전 유폐된 생활이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변호사가 들어가는데 당연한데 너무 저렇게 이렇게 막 막고 저렇게 막 찍어대고 막 이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뭐 언론에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변호사들은 부담스러워서 거의 가지를 못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변호사가 또 안 드나들면은 변호사가 오지도 않냐, 뭐 하냐. 네. 또 가려고 하면 그 변호사는 너무 또 부담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자연인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게 좀 이제 너무 저렇게 좀 그만 좀 극성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자연인이 앞서서 검찰의 여러 가지 특검에서도 검찰로 넘긴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많은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클리어돼야지만 정말 민간인, 자연인으로서 돌아가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점에서는. 이제 재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시작인데. 네. 네. 그런 관심에서 하나 나온 보도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그 정성주 원장 자매가 매일 아침 7시 반경에 가서 1시간쯤 늘 이 머리와 화장을 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방송이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위반이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런가 했더니 저 두 분은 이제 자기 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미용실을 경영하는 분인데 그 업무는 영업소 외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삼성동 자택은 이 법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에 위반됐다면은 그 위반을 한 사람이 법 위반의 주체가 그 미용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미용사 그분이 그 미용사 관련 법을 자기가 알고 있을 텐데 또는 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까지는 제가 잘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냥 제 혼자서 제3자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몸이 좀 발목을 겹질리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 미용실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거동하기는 좀 불편하시고 네. 또 이 머리를 이렇게 좀 평상시에 단정하게 하시는 게 평상시 생활화되어 계신데 그게 생활화돼 있어요. 네, 생활화되어 계시고 네. 그리고 손님도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렇게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저렇게 막 카메라가 수백 대가 있고 네. 수백 명의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를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꼭 미용실로 가시면 그게 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또. 왜 집에서 좀 하고 가만히 좀 있지 미용실로 나온다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보는 눈이 무슨 시각으로 가지고 보느냐. 그러니까 아마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 하신다고 가셔도 아마 지금보다 더 아마 네. 요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별 신경 쓰지 않을 일을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그 외부 활동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머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뭔가 않은가요?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겠다는 뜻에서 저 머리를 아침마다 하신다 이런 건 확대 해석이고. 네. 네. 삼성동 자택 주변이 낮이고 밤이고 네. 이 열혈 지지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좀 그 밤낮으로 좀 여러 가지 근처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가정통신문을 학교에서 발송할 정도고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호소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네,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계엄령으로 헌법재판관 9명을 잡아서 234명의 이 국회의원을 잡. 여기서 뭐 하려고? 아주 해야지 그냥. 밖에라고 좋은 거 하고 세금을 내보내. 대한민국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대통령한테 저런 거 하고 보니까 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변의 저런 상황을 좀 이제 직접 커튼 열고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 소회나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그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고요. 네. 제가 그런 걸 물어본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거는 어떤 뭐랄까요 그 지지자들이 과거에 그 뜨거운 지지를 했던 분들이 지금도 그 지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저렇게 인지상정으로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걸 어떤 뭐 다른 뜻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학교 가는데도 지장이 있고 아이들도 이웃도 이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좀 소음도 있고 시끄럽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그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도 이제 이웃에 또는 골칫거리는 골칫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저 부분을 보는 시각이 이제 문제인데 저러한 규모의 군중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뭐 어떨 때는 합법적인 집회, 어떨 때는 불법적인 집회가 막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막 그냥 피해를 보고 할 때 네네. 과연 우리 언론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조명했나. 그때는 별 말이 없다가 지금 저 부분에 인지상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너무 그걸 또 지금은 또 관심을 가지는 게 네. 그것도 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실제로 불편하다 그렇게 지금 강남구청에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저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그 이웃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네. 자기 감정 표출도 좋지만 이웃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웃 분들도 또 뭐 무조건 참아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를 역지사지해서 서로 간에 그러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막에 쌓여있는 삼성동 자택. 자, 오늘도 이제 방송 마치고 가시면은 뭐 직접 만날지 또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실 텐데 끝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흘 뒤로 다가온 검찰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 또 공보를 맡고 계시니까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저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서류도 써드리고 뭐 그러지만 하나 그거 근본적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건 이 대통령님이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것 네. 밖에 없다. 뭐 그리고 또 그 진솔하게 다 털어놓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것이 진실 발견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검찰도 네. 많은 사람들을 여태까지 조사를 해왔어요. 네네. 해와서 준비가 다 상당 부분 돼 있고 그래서 검찰도 알아요. 어느 사람의 진술이 진실이고 네네. 어느 사람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라는 걸 많이 알고 있고 진실 가능성과 거짓 가능성을 많이 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가 올바르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 그 검찰 출석을 화요일 날 이제 오전 9시 반에 하실 텐데 그때 같이 가십니까? 예, 저는 당연히 같이 가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맡은 바 임무는 이제 공보 임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일단 검찰청까지는 가지만 네. 그 언론과의 문제 때문에 또 그 옆에 바로 옆에서 모실지는 그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자, 손범규 변호사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상황이 계속 갈 때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